가기사는 가기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지 못한 각도기 박사한준입니다. 힘드네요. 이제 오늘은 좀. 네, 뭐 매일 1%, 1, 2%씩 계속 꼬박꼬박 빠지니까 네, 참 사람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상당히 힘들고, 네, 언제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제 재미나게 그 연합인포맥스에서 나가서 우리 그 유한타 부천 쪽에 계신 박현상 차장님하고 잠깐 대담을 했는데, 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되게 암울해지더라고 기분이. 지금 특별히 가장 힘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시세를 냈던 종목을 쫓아가셨던 분들, 주도주 플레이 하셨던 분들이 지금 거의 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다. 근데 이렇게 재보니까 거래소는 작년 6월 이후에 약 20% 빠졌고요. 근데 코스닥도 작년 그 6월 이후에 한 21% 빠졌는데, 문제는 코스닥은 1월 초 이후에 20% 빠졌어요. 그러니까 음, 코스닥은 연말에 그런 대로 버텼는데, 우리가 최근에 보듯이 주요 뭐 게임, 그다음 뭐 소위 말하는 NFT, 메타버스 관련 이런 쪽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단기간에 어마무시한 손실을 내서 뭐 1년 반 동안 수익 냈던 걸 단 한 달 만에 뱉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수로 봐도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펀더멘털에 엄청난 뭐 손상이 있거나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특히 뭐 위메이드를 기점으로 NFT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폭이 굉장히 네,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오늘은 사실 최근엔 수급이 뭐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1조 원 규모로 뭐 외국인이 뭐 매도를 하기도 하고 그 이상 뭐 매수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다 좀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개인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1,800억 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는 16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네. 이제 코스피에서 2,600억 매도했지만 코스닥에서는 한 100억 정도 매도에 그쳤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66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250억 정도 매수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참 좋지 않은 장인데도 상승했던 거는 자동차 섹터가 좀 상승을 하더라고요. 어제 좀 네. 많이 하락한 영향인지 오늘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가 한 2%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만도 1.5%, 기아도 1%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종이목재가 오늘 두 번째 업종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무림페이퍼가 15%, 이건산업 7%, 한창재지 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승률부터는 그냥 통신업종, 경기 방어주 역할을 했던 통신업종이 어제에 이어서 그냥 보합세를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네. 서비스 업종이 네 번째였는데 이제 크래프톤이 어제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예, 네. 오늘은 5% 반등을 해서 끝났었고요. 제이 콘텐트리도 3%, 이노션 1.5% 상승했는데 이 같은 서비스 업종이지만 하이브의 경우에는 무려 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SK렌터카, 하나투어, CGV도 한 3% 가깝게 다 하락을 보였고요. 오늘 제일 네. 많이 하락했던 건 SD바이오센서가 포함되어 있는 의료정 밀섹터였습니다. 오늘 네. 이 미국에서도 많이 SD바이오센서가 빠졌죠? 네, 미국에서도 백신주들이 굉장히 한 10% 이상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국내 백신주들뿐만 아니라 진단키트주들도 엄청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음. SD바이오센서가 오늘 8%나 하락을 했고요.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던 건 의약품 섹터였습니다. 일동제약이 마이너스 12%,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10%, 녹십자 마이너스 7%, 네. 진원생명과학 마이너스 4.5%,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각각 마이너스 3% 기록을 음. 했고요. 섬유유복 섹터가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참 FNF가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네. 이렇게 떨어진 게 참 의외였습니다. FNF가 오늘 3.5% 하락을 했고요. 한섬도 3% 하락, 한세실업이 6.4%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네. 뭐 FNF뿐만 아니라 여러 호재성 소식을 발표를 했던 그런 기업들도 있었는데 참 오늘은 좀 안타깝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잠깐 반짝 상승에 그치고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 한 이즈미디어라는 회사가 어제 1대1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무상증자 뭐 1대1 정도로 발표를 하면 보통 크게는 상한가를 기록을 할 정도로 호재로 시장이 받아들였었는데 장 시작 직후에 한 20%까지 상승을 하다가 5분 만에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3.6%로 마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FNF 실적이 컨센서스가 4분기 영업이익이 1,540억이었는데
1,820억이 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폭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중국에서 이 MLB 인기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상승했다가 마찬가지로 다시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3.5%로 끝났고요. DB하이텍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물론 컨센서스 1,200억을 상회한 1,3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8인치 파운드리의 판가 인상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이 파운드리 판가 인상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런 하락장에 오늘 마이너스 1.2%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호재도 묻히는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참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장 특성이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서서히 말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네. 네, 호재는 묻혀서 오히려 하락을 하고 오히려 악재가 나온다면 정말 대폭락을 하는 그런 무서운 증시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맞아요. 오늘 뭐 KS KCC 같은 경우도 실적 네, 나쁘다 하니까 낙폭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나왔습니다. 두 네.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을 했죠. 네, 그리고 네. 오늘 특히나 이제 백신주 그리고 진단키트주 하락세가 굉장히 컸는데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실적 전망치를 다소 낮게 발표한 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이자랑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이 백신 회사들이 올해 제품 매출이 마이너스 2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네. 이 가이던스가 컨센서스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인 건 뭐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백신주들한테는 굉장한 주가 하락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모더나 공동 설립자 인터뷰를 보니까요. 14일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올해부터는 엔데믹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음, 했더라고요. 전일 네. 미국 시장에서도 모더나가 마이너스 12%, 노바백스가 마이너스 10% 하락을 했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뉴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마이너스 10%씩 하락을 했습니다. 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리오프닝 주가 상승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다만 이 장이 끝나기 어느 정도 직전에 중대본 총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단독 보도였는데요. 사적 모임을 8명까지 그리고 영업시간도 현재 9시인데 10시까지 늘리는 것으로 일단 지금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뭐 QR코드 방식 전자출입 명부도 이제 폐지한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확정안은 20일 날 중대본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의 철근 가격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같으면은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였을 뉴스였는데 마찬가지로 음, 이것도 현대제철이 오늘 마이너스 1.7%로 끝났거든요. 음, 2월 달에 철근 가격이 톤당 29,000원씩 인상하기로 고객사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은 원래는 이제 원자재인 철 스크랩 가격이 상승하면 이걸 철분 가격으로 반영을 시켜서 같이 인상을 했는데요. 네. 작년 하반기에 이제 전기료나 합금 철이나 전극봉 이런 부원자재 가격 급등분도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침을 바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 스크랩 가격 상승 때문이 아니라 이런 부원자재 가격 급등분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음,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분기별 고시를 했었다가 월별 고시로 또 바꿨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2월달 가격 인상으로 나타났고요. 생산비의 10% 정도를 전기료가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4월달과 10월달에 각각 두 자릿수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철을 녹일 때 쓰이는 전극봉도 1년 사이에 한 50%가 급등했기 때문에 가장 주 원재료인 철 스크랩 가격뿐만 아니라 기타 부원자재 가격도 굉장한 급등이 있었죠. 그래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네. 2월까지는 사실 철근 성수기는 아닌데요. 3월부터가 성수기거든요. 건설 성수기가 좀 시작되는 시기라서 추가적인 철근 가격이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스코와 사실은 함께 1% 호재인데,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재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는 게, 네, 뭐 저는 일종의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다만 오늘 이 철근 가격 상승이 분명히 호재인 건 맞고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주가가 약했던 것은 약세장인 영향도 첫 번째로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 오후장에서 이 여름 가격이 여름 선물이 급락하더라고요. 그 네, 움직임도 모든 아마 원자재 가격 폭락했죠. 네, 중국에서. 그 영향이 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한 2%대 이 정도를 소재주들이 기록을 했거든요. 다만 네. 이제 SKI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7%로 급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음. 분리막 업체 1위 업체인 아사히 카세이가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습식 분리막 제품을 2에서 30%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네. 습식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엔솔, SK 온, 삼성 SDI, 파나소닉에 이 아사히 카세이가 납품을 하는데요. 그간의 음. 가격 인하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협력 공고화를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 업체들이 그동안 이제 소재 사업을 굉장히 확대를 했었잖아요. 네. LG화학도 이제 LG엔솔 분사 이후에 분리막 사업으로 영역 확장 중이고 SK이노베이션도 SKI 테크놀로지 분사를 통해서 이제 분리막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이제 W스코프라는 일본에 상장된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 회사인데요. 여기에 전략적 투자를 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도 이 아사히카세이의 가격이나 결정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분리막 제품 가격 인하 소식에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7%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여러모로 힘드네요. 네. 작년 연말부터 해서. 네. 그리고 아침에 사실 이 뉴스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난 1월 첫 거래일이 되자마자 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었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뭐 2,200억 넘는 횡령 사건 때문에 거래 정지가 바로 됐었는데 1월 24일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요. 2월 17일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는데 조선비즈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 상장 폐지 심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음. 아마 3월 달에 이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감사 의견을 확인을 하고 거래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포함을 시킬지를 결정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거래 재개로 이제 지금 당장 결정을 했다가 만약에 3월 감사 보고서에서 뭐 의견 거절이라던가 이런 의견이 나와서 다시 거래가 정지가 됐을 때 투자자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음. 사실 뭐 요즘에 방송 보면 많이 포착되는 광고 중에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 광고예요. 예, 아마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말 어, 뭔가 모든 전력을 쏟고 있다 하는 느낌이 그 광고를 보면서 느껴지던데, 기존 주주들이 피해가 없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 것 같아요. 이거 뭐 대주주의 뭐 부도덕성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이 그냥 어느 한 직원의 일탈 때문에 이렇게 큰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상장 폐지로 가게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회사이거든요. 이 네.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로에 서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네. 빨리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 현재 이제 시장을 짓누르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KB증권 이은택 연구원이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 심각한 네.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미국에 집중된 현상이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다라고 네. 언급을 해줬는데요. 다른 국가들의 물가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이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는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공급 병목의 진짜 원인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폭증한 영향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음. 강력한 현금 살포를 했던 결과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둔화가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 음. 조앤친 의원에 의해서 작년 말에 부양책이 저지된 것은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다행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번 인플레 위기가 지난 후에 다른 국가들은 아마 다시 부양책을 써서 경기를 돌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수요 억제 정책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억제 정책이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음. 시장이 지난 10년과 같은 일방적인 강세장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을 네.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번 고비만 잘 넘어간다면 마냥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이번 주 초에 미국에서 이제 발표하게 될 게 이제 소매 판매인데요. 이 소매 판매, 1월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1월 달치가 과거 11월, 12월 이때보다 좀 꺾여진다면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은택 연구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공급망 이 공급망 정체가 되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도 맞긴 합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물건을 많이 사준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네, 그렇죠. 작년도 한 해 동안 중국의 수출 동향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그렇게 뭐 어려웠다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수출 사상 최대 수출을 찍었고 금액적으로도 찍었고 그건 뭐 상당 부분이 미국의 수요 때문에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이번 소매 판매를 통해서 미국 수요가 꺾인다고 할 때 그리고 또 6월 달 되면은 물류 적체도 그때부터 서서히 해소될 거라는 전망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면 이은택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확실히 하반기 정도 가면 인플레이션율이 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국 연준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였죠? 미국 연준 총재 중에 토마스 바킨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연준이 금리를 움직이는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 타이밍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충분히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영원히 인플레이션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영원히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고 뭐 긴축이 뭐 바로 적립금리 수준인 2에서 3% 수준까지 긴축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또 심리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은택 연구원이 적절할 때 적절하게 발언을 해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 최근에는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뭐 전쟁 이슈가 또 시장에 악재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주요국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더 하락폭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마치 참전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처럼 시장이 좀 무섭게 음, 공포감이 좀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예견했던 이 16일이 하루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공포감이 지속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조금 해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는 오늘 미국 시장 보면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약화됐어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성성하게 있었다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시장은 지금 심리적인 공포감 사이로 좀 빠진 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중에 일부는 이런 걸 대비해서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약해진 수급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얼마나 주냐면 하루에 뭐 옛날에 보통 10 12조 정도 되던 게 지금 10조 언더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어제 이제 누구죠? 우리 그 박 차장 이야기로는 7조 뭐 이런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보통 주가의 바닥은 거래량 바닥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의 영향력이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거래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지금부터 잘 보시면서 나갔으면 좋겠고 단 신용은 안 줍니다. 신용이 줄질 않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빠졌으니까 주가 빠진 것과 더불어서 신용 금액 자체는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만 드라마틱하게 신용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신용 잔고가 이렇게 살아 있어서는 언제든지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뭐 이제 확 돌리고 이렇게까지도 또 보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신용이 털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물론 이거는 타임 지체가 있죠. 시간 지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것은 2월 11일치니까 지금 한 내일 모레쯤 돼야 현재의 상황들이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기조적으로 신용이 쉽게 줄지도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다만 이제 여기저기 이제 알아봤을 때 다른 지점들에서 이제 반대 매매 예정이 좀 속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 아마 아침에는 좀 반대 매매 영향 때문에 시장이 좀 약세로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만약에 그게 아직까지는 좀 예, 음, 털리지 않고 있는데요. 어,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까지가 조금 기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만약에 이제 내일 반대 매매가 나올 거여서 오늘 빠진 거라면 내일 뭐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죠, 시장이.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전에 다 정리가 되어서 그 다음날 반대 매매 엄청 나올 거야 했는데 실제로는 반대 매매 안 나오고 바로 뭐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쨌든 현재 그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저점 근처까지 지금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코스닥은 전 저점을 깨는 분위기죠, 거의.
종가 기준으로는 전저점을 깼어요. 최근 저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물량은 빠져나올 신용 물량이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참으시면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